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가 56을 가리키고 있고요. 비트코인 탑 트레이더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 48대 51로 숏이 좀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 51대 48.95로 롱이 조금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김프를 보게 되면 역프이고요. 마이너스 1.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43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선물 거래량 추이도 계속 원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추이를 보게 되면 소폭 계속 줄어들고 있는 물량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시향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심리 예상치가 107.5로 소폭 하회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로 105.7에서 107.2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여건지수 상승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기대지수 하락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금리 인상 기대가 오르면서 지난 몇 달간 자동차 등의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약화됐다라는 분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자꾸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 립 서비스 강도는 아무래도 5월 달에 딱 되기 전 때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에 있는 그 물가를 계속 잡아주는 그 끈을 놓아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대차 대조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조 달러 가량을 축소할 경우 50bp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면서 우리 상당히 매파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일본 당국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구두 개입 등에 따른 영향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1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달러와 같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에 따른 미 증시 상승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된다라는 점과 유가는 배럴당 104.24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군사활동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줌으로써 또 유가에 따른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따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암호화폐 정책 로드맵이 조만간에 곧 나온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결과물은 뭐 5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그 내용이 거의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 시점은 아마 4월 말 정도 때에서 5월 중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식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뭐 양도세 부분에 따른 폐지 안건도 동시에 같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른 기대감은 그렇게 많이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 전용 암호화폐는 2개에서 4개이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싸이월드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은 테마성이라도 건들지 마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도토리 뭐 관련된 그런 토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의 10년, 2년물 금리 역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침체에 따른 논쟁이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는 뭐 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죠. 앞으로 조금 몇 년 뒤에 그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현상이 좀 보여지지 않겠냐?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인당 나라 빚이 1940만원을 넘었다. 50조 추경에 올해 2천만원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1인당 나라 빚이 2천만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출산 부분도 좀 문제를 끼쳤고, 또 노인 인구 부분이 또 나왔고, 그리고 해당 근로자 수에 따른 고령자들이 대부분 조만간에 이제 정년 연장이 안 되면 그대로 말 그대로 은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직장인 근로자 수가 대략 한 1,500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새 좀 많이 줄어서 뭐 1,300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1,300만 명의 유리지갑은 투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n분의 1로 부담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뭐 제 구독자는 젊은 친구들이 매우 적지만 그분들이 이제 짊어져야 할 부분이 나는 다 포기할래 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요, 나는 세금도 많이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꼭 기억을 해 두면서 혼자 살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혼자 살다가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세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 부분과 그리고 기타적인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그 돈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정책적 자금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죠.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근로자 수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은퇴자 수가 많아버리니 계속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몸이 지금도 아픈데 아픈 부위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또 다 같이 엠빵을 크게 지금 터트려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었죠. 2020년도 4월 3일 기준으로 나왔던 게 있습니다. 이때도 왜 이렇게 해서 소득 하위 70% 또는 80%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여러분들 자꾸, 저는 국뽕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나라는 거짓말을 좀 많이 칩니다. 맨날 뭐 부강했다 뭐 하지만 정작 곳간에서는 별로 없어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국가에 따른 예산 부분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덩어리가 클 뿐이지 보건복지부 거 예산 떼고 한번 봐보세요. 슈퍼 예산이라고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저 사회의 거의 마지노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마지노선, 주거는 포기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최저 마지노선에 따른 이 정도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 너무 없이 살 거면 저런 지원 정책을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할 거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노인 돼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이 놀면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약이 많이 따른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은행권의 새 정부의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하도록 허용을 좀 해달라. 이 이야기의 근거치는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은행들이 생각보다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죠. 막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막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커스터디도 막 수용을 막 해주고 스테이블 코인도 막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냐,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만 좀 늦어지는 것 같다, 자꾸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5차 평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잘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조금 나와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주된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립 국가로 유지를 하겠다. 러시아 부분도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 대신 이제 크림반도와 그 지금 있었던 그 하나 더 있잖아요. 그쪽은 이번 사항에 있는 내용에서 다 제외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협상을 한 몇 번은 더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새 루나가 미쳤습니다. 루나 재단이 비트코인 3,000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요새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좀 매수세가 조금 붙어준 것은 또 이쪽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트맨 NFT가 4월 26일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배트맨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지만 해외에서는 흥행을 돌파했어요. 특히 미국은 마스크 부분도 해제하고 다 모든 걸 봉인을 해제를 했죠. 반면에 마스크를 해제를 하니까 오히려 독감이 다시 또 유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은행한테 담보를 또 받고 대출해서 2.5억 달러 계약을 뭐 체결을 했다. 언제 살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XRP 1달러 돌파 언제쯤 골드만삭스 리포트 결제 분야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이 여기 있네요. 돈바스 문제와 관련을 해서 타협을 원한다라는 부분으로 뭐 XRP 가격이 일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결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면 뭐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뭐 골드만삭스 IB 사업부에 따른 그런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캐나다 총리 후보가 캐나다인에게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자유를 좀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리즈가 최근에 메시 팬 토큰을 출시를 하면서 또 칠리즈에 따른 또 좋은 급등이 보여주었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오브스가 메인의 3주년 영향에 따른 업데이트로 또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라 CEO가 사토시 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테라에 따른 또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누가 1등이 될 것이냐, 아니 2등이 될 것이냐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빗썸의 입출금 알림 부분이 입출금 중지되었던 있던 이런 코인들을 유심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의 가두리가 이제 곧 시작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일부 몇 개는 가두리가 이미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지갑 3월 29일 대비 전일 대비 변화량 추이를 비교를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은 좀 줄어들었고 이쪽이 좀 더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루나 쪽에서 이번에 좀 매입을 했던 물량도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성도 좀 끼치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 좀 시장이 약간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코인베이스 주식도 좀 좋아지기도 하면서 거래소 쪽에서도 또 무언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영향성으로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영향성으로 조금은 들어온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제 2015년도 때부터 2022년도 때에 따른 분기마다 수익
수익률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상반기 때 제일 좋았고요. 하반기 때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급격하게 하반기에는 안 좋긴 했지만 오히려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요지는 있었겠지만 하반기 때는 가끔씩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라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다이에서 이제 건담 메타버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제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셨던 내용을 제가 스캔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 고통이 있을 만큼 16, 17 시즌 때도 거의 뭐 30% 정도 중반 정도에서 후반까지는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잠깐 눈 감아 주자. 그리고 그만큼 기다려주면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각 거래소 부분에 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물량이 역대 최저치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여전히 국내는 트래블 부분이 계속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해외 쪽이 이제 막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성이 같이 있거니와,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던 건 이제 보이지 않는 중소 글로벌 해외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물량이 계속 옮기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 4천만 명을 돌파했다 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상당량만큼 우리한테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아크 펀드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고 테슬라를 매도를 했다라고 하네요. 조만간에 테슬라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주식 분할을 1대6 정도로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포트에 따른 조정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4월달 비트코인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쉬운 건 현물에 따른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주고 있다는 게 너무 좀 눈에 거슬릴 정도의 만큼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4월 달에 들어오는 초중순 때까지는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부분에 따른 협상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악재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생각보다 물가 부분도 유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멈출 것이냐만 기초를 잘 잡아보시고, 그리고 해당에 있는 5월달 정도 때가 되면 아무래도 대차 대조표와 금리 부분에 따른 스파이크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또 심리적으로 설마 하고 또 물량을 또 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또는 선물의 또 반응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약간 안 좋은 점은 아마 4월, 5월달 사이에 NFT의 거래 비중이 너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조금은 힘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이 좀 그때그때마다 체킹을 하면서, 시장 체킹을 하면서 투자를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팔 생각은 없고, 그리고 대부분 스윙 투자나 또는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거나 시장이 반응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또 올해 안에 어느 정도는 수익을 또 챙겨 먹으실 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고, 또는 그런 걸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어차피 제 스타일은 올해는 일단 모아가는 스타일이 저한테는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또 팔 기회를 또 알려달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일단은 4월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